KBS 보도본부. 아, 네. 발표입니다. 예. 기자님, 저도 네. 몰랐어요. 차렷, 경례, 그리고 뭐 수학여행, 네, 이런 담임 등의 명예까지 이거 다 일제 잔재라면서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학교 내에서 일제 잔재가 얼마나 있는지 제가 좀 알아봤는데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정말 심각합니다. 말 그대로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일단은 학교 이름부터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왜 무슨 북중학교라든지 아니면 무슨 서초등학교 이렇게 방위 개념이 들어간 학교 이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네. 당시 이제 식민지 시대 때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그냥 방위 개념으로 넣었던 거고 그리고 뭐 무슨 중앙고등학교 뭐 제일초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런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요. 근데 저는 향나무, 네. 향나무가 그 일본 식민 정책의 상징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당시에 이제 학교에도 교목으로 심었던 곳도 있고 그리고 네. 친일파가 만든 동상, 또 친일파 작곡가가 만든 교가까지 이런 것들이 학교 안에도 일본 잔재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예. 요즘에는 뭐 거의 없지만은 운동장에 가면은 왜 이렇게 흉상 이렇게 동상 좀 네.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이게 보면은 대부분이 학교를 설립한 사람을 동상으로 만든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아 이분이 친일 행적을 했던 분이다라는 게 밝혀진 이후에 이제 일부 학교에서는 이 동상을 좀 치우거나 혹은 그 앞에다가 설명을 이제 붙여놓은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이분이 우리 학교를 세우긴 했지만 예. 과거에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셨던 분이기도 하다. 이제 역사적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런 설명을 덧붙이고 그렇죠. 그런- 필요하죠. 네, 있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가도 사실 이제 사례가 좀 많은데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취재하면서 가장 좀 여러 가지 사례를 접했던 게 바로 교가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서울 지부에서 지난 2월에 이제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발표를 했는데요. 친일파가 작사를 하거나 작곡을 한 교가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서울에서만 113곳입니다. 와. 그렇게나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주변에 몇 분들한테 여쭤봤었거든요. 어느 학교 나오셨냐. 네. 그랬을 때 그 학교 교가 혹시 누구누구께서 작곡하시지 않으셨냐. 뭐 기억은 못 하시지만 얼핏 그렇게 들어보니까 맞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예,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일제를 뭐 찬양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지만 사실 그런 그 일본을 이게 숭배하셨던 분들이 만든 곡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과연 학교를 대표하는 노래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리고 물론 수십 년 동안 불러왔지만 앞으로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더 불러야 할까라는 의문이 드는 시점입니다. 네, 학교 그래서 구성원들이 예. 마음을 모아가지고 충분히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천년 그래도 만년 가는 것도 아닐 테니까. 네. 예.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교가 자체를 바꿔버린 데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예. 뭐 특히 그 운동이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광주에서 이제 먼저 일어났고 전남을 통해서 점점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올해 이제 첫 사례가 이제 나왔어요. 구로 중학교인데요. 일단은 뭐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이 다 이런 의견들이 통합이 돼서 하나로 마음이 모아졌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교감 선생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학교에서 그 TF를 구성해서 세미나라든가 의견을 수렴해서 찬성을 얻었어요. 그래서 학원위까지 통과해서 바꾸기로. 참 좋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만약에 구성원들 사이에 또 막 또 분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 맞아요. 예전에 우리 곽기환 MC의 모교에서도 그 설립자 친일 행적 유명해가지고 그럼요. 학생들은 정말 끈질기게 철거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됐죠? 네.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는데 그 이화여자 대학교에 김한란 그러니까요.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이거 없애야 된다고 끝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학교는 묵묵부답입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 자 그래서 제가 네. 준비한 질문 예. 이 기자님 취재 보시니까 네. 아니 학교라는 게 가장 사실 민족정기라든지 전쟁 범죄를 배격해야 되는데 일제를 찬양하고 심지어 자기 국민을 강제징용으로 성노예로 내몬 사람들 그렇죠. 그런 자들이 아직도 남아있거나 그런 흔적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끔찍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게 잘 안 없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사실상 뭐 그런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나서질 못했어요. 그 이유를 좀 과거를 통해서 살펴보자면은 예전에 우리가 90년대 그 지금 현재 초등학교로 불리는 학교의 명칭이 국민학교였잖아요. 맞아요. 예. 그 국민의 뜻이 뭐의 약자였을까요? 한국신민학교라고. 그래서 그런 진짜 것들이 황당한 거죠. 예, 예. 이제 어쨌든 뭐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이런 것들이 변화돼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있었지만 사실상 학교 현장에서 적용이 됐을 때 막상 반발이 있었던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게 이름만 바뀌는 걸로 인식을 되면 상관이 없지만 학교 현장에서 사실 이름이 바뀌었으면은 간판부터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간판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해서 이제 이거 돈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전국적으로 이 계산을 해보니까 20억 정도 넘게 들더라. 예,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정도 돈을 투자해서 바꿀 만한 이유가 되는 거냐 이게 과연. 그랬을 때 뭐 여러 가지 반발도 있었고 또 한 가지 좀 사례를 더 말씀드리자면 왜 우리 교실에 선생님들이 서 계시는 교단이 네.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아직 남아있는 학교들도 일부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뭐 권위주의의 상징이니까 없애자라고 얘기가 나왔었을 때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아니 그거 없애면은 나 불편하다. 칠판에 필기 못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보기에도 불편하다. 네. 이런 현실적인 그런 뭐 불편함과 그리고 거부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현실에서 적용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았나. 일제 연병장 독재 상징함 없애고 예를 들면 불편하시면 그 버팀목 같은 거 하나 만들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예산과 또 네. 관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또 교육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 네. 일제 지우기 열풍이 그렇게 대단하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도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야, 좋네요. 사실 지금 방학 기간인데도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런 열풍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일본 물품 중 하나가 학용품이죠. 예. 근데 일본 학용품이 좀 필기감이 좋다거나 이런 좀 평들이 많은데 학생들이 됐고 버리자, 네. 쓰지 말자. 네. 그래서 일본 학용품 다 버리고 새로 사지 않고 이런 운동들을 하고 있고 예. 실제로 이런 게 이제 문구점에서 느끼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관계자의 말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제가 좀 전해드릴까요? 아니 우리 홍대점. 예. 나옵니다. 최근 일본산 학용품에 대한 수요가 줄고 반대로 국산 학용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제조사와 함께 행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야, 좋네요. 좋아. 이게 지금 저게 더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또 더군다나 국산 제품을 많이 쓰는 움직임들도 있고 최근에는 독도 관련 학용품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매출이 뭐 급상승하는 경우도 있어서 앞으로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런 운동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예, 우리 유민희 기자님 진짜 일도 있게 잘 지져오셨어요. 나중에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유미리 기자님 오늘은 오늘 저희가 이제 방송 마무리가 될 텐데 네. 광복절 제가 어제 내일이 광복절 했는데 사실 내일이 진짜 광복절이죠. 네. 실수했는데 6시부터 광암광장에서 예. 대규모 봉국미대도 있습니다. 네.